그래서 이 건물이 팔렸는데,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배우 전지현 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거의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건물을 거래가 된 거죠. 2020년도에 이 건물을 매각하신 매도인은 130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로부터 3년 뒤에 130억보다 거의 근 20억 아래인 112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쉬운 사례인데,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오너스의 서채원입니다. 요새 뉴스 기사나 TV만 들어보더라도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슈들이 되게 많죠. 주택 관련된 규제가 워낙 강력하게 좀 나왔다 보니까 요새 고객분들이나 지인분들을 만나면 빌딩 시장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택 규제로 인해서 빌딩 시장이 안 좋은 점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거래량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빌딩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번 매매사를 좀 보면서 어떤 건물들이 좀 팔렸는지, 그리고 저의 또 견해를 좀 같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대치동 알파마이티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치동 1121-5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540억, 토지 평수가 240평, 토지 평당가가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준공료는 94년도인데 연면적이 1267평입니다. 용적률을 300% 정도 받았죠. 원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금 250%까지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요새는 3년간 한시적 용적률 혜택을 줘서 300%까지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국계법 개정 전에 94년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300%까지 이미 건물을 받아놓은 거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위치는 한티역 2번 출구에서 3번 출구 나가게 되면 그 앞에 어떠한 것들이 좀 펼쳐지죠. 네, 대치동 학원가 거리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건물들이 매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도 2억 5천 정도에 다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건물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당연히 학원 관련된 법인이나 학원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 법인 수요자도 상당히 많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대치동이라는 이 특수 테마 상권이 있다 보니까 고정적인 인컴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임대료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학원가 자체에 이 섹터에 들어가려면 거의 공실이 없을 정도로 임대가 빡빡한데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법인의 유보자금을 활용을 해서 고정적인 인컴을 받으려고 하는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보고 있어서 이쪽 거래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총 4차례가 거래가 됐는데요. 2006년도에 145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로부터 2년 뒤에는 187억이 거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260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올해 8월 달에 540억 정도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근 300억 가까이 시세 차익이 났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사교육에 되게 열성적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증이 대치동 학원가 거래를 한번 가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는 우량한 임차사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 대치동 학원가라는 이 테마가 이 섹터가 정말 좁기 때문에 선점한다는 의미로 이 건물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대치동 건물입니다. 대치동 서린빌딩이 거래가 되었고요. 대치동 960-4번지, 매매금액 440억, 대지평수가 235평이고요. 토지평당가가 1억 8,700 정도 됩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2006년도에 신축이 됐고 연면적은 1282평입니다. 이 건물도 똑같이 용적률을 300% 정도 받았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으로 지어진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하층부는 은행이 들어가 있었고요. 상층부는 전부 다 학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현재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대비 조금 낮았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매입하시는 분도 전체 명도를 한 뒤에 밸류에이드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대치사거리에 끼고 있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 자체가 2000년도 이후에 지어졌죠. 그리고 토지 평당가가 1억 8천이고 건물 자체를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량 임차사가 어차피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임차사가 들어오더라도 이전 임대료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좀 밸류에이드가 가능한 건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430억을 주고 이 건물을 잘 매입했냐 못했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준수하게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400억대라는 금액 특수성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대체제가 다 있었겠죠. 그런데 이 대치 사거리에 평당 1억 8천대의 건물을 좀 찾기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건물은 다 2000년대 이후에 지어져서 더 이상 건축 행위가 필요 없는 건물들을 또 찾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가격도 준수하게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FL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성수동 2가 273-45번지고요. 매매금액 280억, 대지평수가 150평, 토지평당가가 1억 8,600이죠. 2016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연면적은 700평이 조금 더 원미치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355% 정도로 받았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연무장길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연무장길이라고 하면 서연무장길이 있고 동연무장길이 있죠. 요새 연무장길이라고 하면 서연무장길은 이미 평당 4억 정도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억보다 더 높게 부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또 있죠. 그에 반해서 동연무장은 서연무장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제 매매 사례가 서연무장의 직전 최고가를 점차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무장길은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공급 자체가 많이 없어요. 오래된 건물 소유주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인분들도 눈치 싸움으로 건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연무장길에 매입하려고 하는 매수 수요들은 상당히 쌓여 있거든요. 앞으로 성수동은 강남이나 다른 지역들보다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의 열기가 식히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2020년도에 110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280억 정도에 매각을 했으니까 처분소득으로 세전 70억 정도의 차익을 얻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도인 전체 명도 조건으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연무장길 메인길이죠. 서연무장길은 이쪽이지만 동연무장길도 이쪽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이는 이제 이 건물이 1억 8천 정도의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 이 건물은 아무래도 전체 명도하고 나서 건물을 조금 손대거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환경 자체를 구축을 해두면 MD 구조만 잘 맞추면 수익률 세팅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코멘트는 그래도 잘 준수하게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1가 프로젝트 렌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성수동 1가 685-383번지고요. 매매금액 260억, 대지평수가 160평, 토지평당가가 1억 6,248만 원이에요. 준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건물은 오래가 됐는데 이 건물의 위치가 아틀리에길 초입이죠. 그리고 여기 위쪽은 준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팔렸는데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배우 전지현 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이 필지만 매입한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보이는 이 티룸 이 건물도 186억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한 1억 4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해당 건물하고 옆 건물하고 합치게 된다고 하면 446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준주거라는 이 용지가 여기 한쪽 섹터에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희소성도 있고, 요새 아틀레길 뿐만 아니고 성수동 연무장길, 그 다음에 뚝섬역 아래쪽, 그 다음에 아틀레길 메인길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부쪽까지도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개발 가능한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틀리에길을 보다 보면 대지평수가 작은 필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큰 평수들은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건물을 매입하신 이유도 지금 옆 건물하고 해당 건물을 합치게 되면 대지평수가 거의 280평 정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280평을 나중에 중주거 용지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상으로 400%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개발 이점까지 좀 활용을 해서 아틀레길이라는 확실한 상권에 큰 평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매입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신축보다는 이 건물 형태를 그대로 리노베이션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상권 답사 다니시면서 이쪽 길도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 도산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사동 642-23번지고요. 매매금이 260억, 대지평수가 77평, 토지평당가가 3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공시지가가 5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용도 지역은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고 82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연면적은 9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20억에 월 인컴이 1억 500 정도가 들어오죠. 그래서 매매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이 5%에 대한 인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가 도산공원 쪽이죠. 도산공원이 들어오고 있는 이 메인길 코너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건데요. 이 건물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매매 사례를 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가 과연 뭘까라고 본다고 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건물에 들어오는 이 아디다스라는 우량한 브랜드 임차인을 얻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임차인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 금액에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매매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 입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임차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들어옴으로써 월 1억 정도의 플래그십 스토어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입하신 분도 이
260억, 평당 3억 3천 가까이 주면서 매입했던 이유는 월 인컴이 5%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나중에 이 건물이 시장에 다시 나와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건물의 어떠한 단점은 나중에 이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동일한 임대료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지 평수가 77평이죠. 아무리 저희가 압구정 로데오가 정말 핫하다고 하지만 3억 3,500은 정말 비싸게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뭐 평당 2억 5천이니 3억이니 이렇게 지금 불리우고 있는 형국인데 아무래도 이 금액 이상으로 넘어서기는 쉽지 않게 보이고요. 반대로 여기 도산공원 중심지보다 조금 더 벗어난다고 하면 평당 2억 1천 정도에 나와 있는 건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매매 사례만 봤을 때 3억 3,500에 팔렸으니까 주변에 싸게만 매입하면 나도 3억 3,500에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도 이 건물의 리스크가 도대체 무엇인지 주변의 시세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우량한 글로벌 임차인을 내가 검토하는 건물에 넣을 수 있을지는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변의 전문가 조언을 좀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동 김인주 타워가 거래가 됐고요. 647-4번지고요. 매매금이 235억, 대지 평수가 77평이고요. 평당 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건물을 지었고요. 용적률은 550% 정도 받아서 연면적은 617평입니다. 지상 11층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2021년도에 신축을 하자마자 12월 달에 211억에 매입을 했다가 그로부터 4년 뒤에 235억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원가 수준이거나 그 중간에 금융비용을 많이 꼈다고 하면 거의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건물을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는 역삼역 4번 출구 나와서 이 먹자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쪽 먹자상권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전부 다 오피스 건물로 지었고요. 주변이 다 전부 다 이 점심상권에 특화되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상층부가 사무실로 들어가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소유주도 대기업 관련 소유주였는데 백오피스를 사용을 하다가 똑같이 기업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 상업지잖아요. 강남에서도 일반 상업지가 많이 귀하기 때문에 200억대 금액 볼륨에 역삼역하고 또 가깝죠. 그 다음에 건물도 신축이죠. 거기 지상 11층까지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점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매입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동 정합빌딩이 거래가 되었고요. 역삼동 678-19번지 매매금액 2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대지평수가 100평, 토지평가가 2억 1,876만 원이네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고요. 준공연도도 2008년도, 연면적은 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건물을 지었고 지금 현재 보증금이 3억 7천에 월 인컴이 한 3,700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입가 대비 월 인컴이 한 2,700%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2024년도에 179억에 매입을 했다가 그로부터 2년 뒤에 219억에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뭐 세전으로 한 40억 정도 차익을 얻은 건데 이 건물의 위치가 이쪽은 G스타워 뒤쪽이죠. G스타워 뒤쪽으로 봤을 때 이쪽 메인 상권이고요. 여기 사이길로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쪽이면은 호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호텔들은 일반 상업지가 되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특수한 요건들 때문에 좀 모여 있는 것 같고요. 그 호텔들 사이에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연면적이 599.93평이잖아요. 그 이유가 강남은 앞도로가 4m면 개발 제한 허가 면적이 2,000회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자세히 보시면 1983회배로 2,000회배 밑으로 좀 건물을 세팅을 했죠. 강남의 일반 상업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다 800%를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도로가 만약에 4m 정도라고 하면 개발 연면적 자체가 2,000회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 밸류가 800%가 아닌 한 500%에서 많게는 한 530% 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일반 상업지가 정말 희귀하긴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사례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일반 상업지라고 하더라도 주변이 호텔들이 많이 껴있기도 하고 뒤쪽으로는 전부 다 먹자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상층부에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사들도 조금 좀 꺼려지기도 하는 입지이기도 한데 앞도로가 좀 4m니까 차량 인아웃도 조금 많이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매매 사례이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909-8번지고요. 매매금액 192억, 토지평수가 138평입니다.
토지 평당가가 1억 3,800 정도 되고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준공 연도가 83년도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395평이고요. 건물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도 여러 번이 팔렸죠. 그래서 2016년도에 160억에 매입을 했다가 건물 매도인 분께서 2025년 9월에 192억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두지 못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사이인데 그 이유 즉스는 2016년도에 162억의 취득 원가가 비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건물의 인컴이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 인컴이 4,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1층에 뭐 다이소도 들어가 있고요. 뭐 바나프로에서 저희가 다 알만한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 있고 상층에는 뭐 법무법인, 우량한 임차사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반배역 3부 출구 나오자마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상당히 잘 매입한 것 같고요. 저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매각이 된 케이스여서 아쉬운 사례였는데 매입하신 분은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동 우석 빌딩이 거래가 되었고요. 수화동 40-2번지 매매금액 190억, 토지 면적이 79평이고요. 토지 평당가가 2억 1천 정도 됩니다. 일반 상업지고 준공 연도가 69년도고요. 연면적이 811평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98%예요. 저희가 예전에 설명도 한번 드렸겠지만 종로나 중구나 이런 쪽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서 건폐율이 10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땅을 그대로 지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준공연도를 보면 69년도입니다.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이제 98%고 용적률이 무려 938%예요. 연면적 단가도 2,300만 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보증금은 4억 3천, 월 인컴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매매가 대비 3.56%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고요. 이 건물의 위치를 좀 보면 을지로 입구역이죠. 3번, 4번 출구 여기 뒤쪽에 대형 빌딩 뒤쪽에 위치한 건데 이 건물 실제로 가보시면 해가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조금 차가운 느낌이 납니다. 이 건물을 제가 좀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점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건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건물 시장에 나왔을 때는 제 주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건물의 어떠한 단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 여러 개 호실도 있고 11층 정도에 대한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인을 반드시 상주를 시켜야 되는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인컴에서 관리비 지출 내역이 좀 나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공시지가 높아요. 공시지가 높다는 거는 재산세나 텍스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또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임대료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3.5% 정도가 아니고 뭐 2% 후반 정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인 토지 평수가 79평이에요. 물론 연면적이 811평이지만 나중에 이 건물을 저희가 매각한다고 봤을 때 평당 2억 5천만 돼도 절대 토지 평수가 79평이기 때문에 200억만 돼도 2억 5천이 되죠. 그럼 나중에 3억이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한 235억에서 24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게 뭐 건물이 평당 4억이 간다 이렇게는 보여지진 않고요. 나중에 잘 매각이 된다고 하면 뭐 3억 수준이거나 3억 언저리 정도 수준일 텐데 그렇게 따졌을 때 세전 가처분 소득이 한 40억에서 45억이라는 수준으로 봤을 때 나중에 황금성 측면에서 좀 용이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90억 금액 대비 이 건물은 잘 매입한 건물이겠지만 나중에 이 관리나 해당 건물 좀 리모델링을 좀 특별하게 해서 그리고 들어와 있는 임차사들도 임대료를 잘 증진시키고 잘 협상을 해서 잘 바꿔놓지 않는 이상은 황금성 측면으로는 그대로 매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대로 190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의 에쿼티가 45억에서 많게는 한 60, 70억 정도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더 나은, 더 안전마진이 많이 보이는 더 좋은 강남지나 핵심지로 매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코멘트입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96번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금액 171억 5천만 원이고요. 토지 평수가 81.31평, 토지 평당가가 2억 1천만 원이죠. 2중 일반 주거지역이고 88년도에 지어졌고요. 연면적이 177평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고요. 4층이 또 주택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청담동 몇푼거리 바로 한쪽 이면이죠.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청담동 명품거리가 최근에 뭐 4억에도 팔리고 실제 매각을 세일즈하고 있는 금액이 평당 5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거의 금액 볼륨이 막 700억에서 900억 정도 사이에 나와 있는 건물도 있는데 평당 5억인에도 불구하고
인컴이 3% 정도가 들어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 청담동 명품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명품거리 테마가 이미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상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메인길 바로 이면에 위치한 이 코너 건물인데, 나중에 이 건물을 좀 리노베이션을 하겠죠. 왜냐면 상층부가 주택이니까 뭐 신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대로변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 명품 관련된 브랜드들이 뒤쪽으로 백오피스나 뒤쪽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건물 자체는 나쁘지 않게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토지 평가가 2억 1천만 원이죠. 그 이유가 200억 언더 이 작은 볼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금액대 볼륨이 뭐 300억대가 되면 2억 1천만 원 정도에 매입한다고 하면 조금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겠죠. 근데 이 170억대라는 이 금액 볼륨이 어떻게 보면 강남시장에서는 꼬마 빌딩보다 조금 더 윗단계거든요. 그만큼 그레이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에코티로 청담동 명품거리 이면에 매입했다는 거는 그래 나름 잘 준수하게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합정도 더 보이드 건물이 거래가 됐고요. 합정도 366-1번지고요. 매매금액 163억, 대지평수가 134평, 토지평가가 1억 2,100만 원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17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522평,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을 지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좀 세 차례가 좀 거래가 됐는데요.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바로 17년도에 114억에 한 차례가 거래가 됐고요. 2021년도에 그대로 15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올해 8월 달에 163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매입하신 분도 매각하신 분도 사실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원가 수준으로 매각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적정 사용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합정역 7번 출구 쪽 나와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이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 사실 합정도 메인길이 여기 하늘길이죠. 7번 출구 쪽을 해서 이쪽이 메인길이고, 여기에 시세가 평당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안쪽은 조금 더 프라이빗하지만 건물 자체가 17년도에 좀 좋은 자재들을 좀 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떠한 사용 목적으로 인해서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그냥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여기에 160억 정도에 투자했다고 하면 좀 많이 아쉬운 사례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예전 빌딩이 거래가 됐고요. 역삼동 682-51번지, 매매금액 153억 5천만 원, 대지평수가 118평, 토지평가가 1억 3천 정도 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92년도에 신축이 됐고 연면적이 403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이고 보증금 1억 8천에 월세가 2천만 원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현재 임차사가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선정릉역 4번 출구에 나와서 6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매각하신 분은 조금은 아쉽겠지만 매입하신 분도 성정릉역 역세권에 건물 다 지어져 있고 건물도 반듯하니까 나중에 내가 일부 사옥으로 쓰던가 아니면 임차사들 좀 임대료를 좀 올려서 좀 밸류에이드를 해봐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 이제 토지 평가가 1억 3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액 볼륨도 높지도 않고 100억대 중반 정도니까 서로 리즈너블하게 좀 거래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사동 529-8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150억, 토지평수가 67평, 토지평가가 2억 2,265만 원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2021년도에 지어졌고 연면적이 163평,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미성아파트 바로 앞쪽이죠. 여기가 이제 세로스길 초입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세로스길은 여기 안쪽이죠. 뭐 젠틀몬스터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제니 포스터가 걸려져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쪽이 이쪽이고요. 여기는 대로변 쪽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 건물의 좀 가시성이 돋보이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앞쪽에 건물이 루브 형식으로 좀 철제물을 좀 해놔서 멀리서 봤을 때도 건물이 좀 돋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매매 금액을 150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금액 볼륨 자체는 준수한데 토지 평당가 금액이 2억 2천 정도라서 뭐 엄청 잘 샀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로변에 접해 있고 또 세로스길 위쪽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준수하게, 그냥 소소하게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로2가 66-26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138억 5천만 원, 토지 평수가 23.44평이에요. 정말 작죠. 근데 토지 평당가가 무려 5억 9천만 원이고요. 중심 상업 지역이고 공시지가만 2억 6,600만 원입니다. 연면적이 131평입니다. 딱 봐도 어딘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이제 명동입니다. 명동 유네스코길 가는 메인길 바로 옆쪽에 위치한 이 건물이고요. 요새 중국인 유커들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유커들이 정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플러스 저희 나라 K 콘텐츠, K IP들이 너무나도 잘 퍼져 있기 때문에 유코뿐만 아니고 뭐 유럽, 뭐 미국, 뭐 아시아 국가들도 정말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 이 명동입니다. 저희가 명동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코비드 시절 때 TV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기업들도 점포로 닫는다. 플래그십 스토어, 안테나 샵은 끝났다. 그 시장은 이제 끝났다. 해서 명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때때로 급매로 건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명동뿐만 아니고 명동이 그 정도 효과였었으면 주변은 거의 다 초토화가 됐었죠. 그래서 명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보란듯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KIP들이 많이 펼쳐지고 유커들이 많이 유입되게 되면서 명동이 지금 유동인구로 따지면 가장 많이 유동인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대기업 관련된 계열사들이나 뭐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명동에 들어갈 만한 플래그십 스토어나 안테나샵 자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권리금이 오히려 형성이 뭐 억 단위에서 많게는 뭐 10억 단위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뭐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대기 수요가 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명동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는 너무 간단하죠. 명동이잖아요. 그리고 유네스코 메인길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지나가는 길목에 이 건물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금액 볼륨이 너무나도 착합니다. 150억 언더니까 130억대 정도면 거의 꼬마 빌딩이죠. 그래서 이 건물도 오랫동안 가져가기 위해서 매입하신 것 같고요. 명동에 딱 한 가지 어떤 단점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 나라에서 측정하는 이 공시지가 자체가 2억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하는 이 재산세, 텍스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동의 건물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꼭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현재 건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년 재산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수익률은 그러면 전부 다 텍스까지 감안했을 때 나한테 실적이 들어오는 실질 수익률을 한번 검토하시고 건물에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소원빌딩이 거래가 됐고요. 1192-7번 지구요. 매매금액 125억, 토지평수가 82평, 토지평가가 1억 5천이고요. 준공연도가 2003년도고 연면적이 335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보다 조금 더 이득을 받죠. 근데 이 건물도 2020년도부터 두 차례가 거래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 63억에 매입했다가요. 그로부터 3년 뒤에 2023년도에 88억 5천에 팔았고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올해 8월 달에 12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어딘가고 봤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개포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포이사거리죠. 포이사거리에서 좀 더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오다 보면 이 국악고교 사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국악고교 사거리 앞에 대로변 코너 건물, 이 건물이 좀 거래가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가 도대체 뭘까? 라고 봤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개포동 여기 입지에 평당 1억 5천을 좀 매입했다고 하면 너무 아쉬운 매매 사례 같습니다. 왜냐면 이 건물들 말고도 다른 대체적인 건물들을 봤을 때 기회비용 측면에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125억에 평당 1억 5천을 주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나중에 황금성 측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지, 물론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내 에쿼티 대비 정말 적정한 건물에 매입을 했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성이 정말 좋은 입지인 건가, 황금성을 생각하시면서 기회비용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지 정말 알맞는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매매사를 좀 통해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900-56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1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토지평수가 98평, 토지평당가가 1억 1,450만 원이고 98년도에 지어졌고요. 연면적이 380평이에요. 지상 6층인데 용적률을 323% 정도 받았어요. 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건물을 보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알 거예요. 좀 많이 아쉬운 사례인데 2020년도에 이 건물을 매각하신 매도인은 130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로부터 3년 뒤에 130억보다 거의 근 20억 아래인 112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쉬운 사례인데 이 건물은 용도 변경이 다 완료된 건물이고 입지가 성능역 이면에 위치해 있어요. 성능역 메인 먹자라고 하면 이쪽이죠. 주말이나
평일 밤상권이 되면 이쪽으로는 차를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차량 트래픽도 너무 많고 유동인구가 너무 많죠. 그리고 여기 즐비한 맛집들도 많기 때문에 꼭 워킹으로 다녀야지만 좀 그나마 다닐만한 거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한쪽 이면에 위치한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그냥 적정 가격에 매입을 한 것 같아요. 평당 1억 1천에. 왜냐면 이 건물에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이 이전에는 주택으로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주택도 다 철거도 해야 되고 외관도 바꿔야 되고 내부도 바꿔야 되고 건물의 공사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했더라도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면적인 이득을 380평을 받았지만 380평에 대한 공사 비용을 그대로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취득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추 잡아서 1억 1천만 원인데 공사 비용이나 기타 금융 비용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뭐 1억 4, 5천 정도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여기에 나의 마진을 어느 정도 붙여서 매각할 수 있을 건지를 수수료 반추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2022년도나 2023년도 생각해 보시면 그때 고금리 피크를 가장 높게 찍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법인 자체가 우량하지가 않으면 최소 5%, 많게는 7% 정도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바로 공사를 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웠지만 뭐 PF 사태부터 고금리, 그다음에 임대업들의 계속적인 대출 실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융비용만 지출을 하다가 갖고 있는 근저당이라도 좀 해소하자라는 심정으로 20억 정도에 낮춰서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반추해보고 고민해 보셔야지 더 좋은 투자처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매매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매매 사례를 좀 가지고 와서 좀 의견을 나눠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좀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 회사 DM을 통해서 괜찮고요. 유튜브 더보기에 보시면 문의하기도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좀 상담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비오너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